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이 여성들이 집단으로 고소를 하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 학대라는 주장인데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첫 번째 사례, 부산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 남편의 외도로 2014년 이혼 후 임대 아파트에서 150만 원 월급으로 두 아이를 힘겹게 키우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전 남편 같은 경우 법원에서 명령한 양육비 4,600만 원 중에 단 530만 원만 지급하고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2002년에 이혼한 정모 씨. 당시 3살, 6살이던 두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위자료가 없었다. 이 전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00, 500 월 수입이 있었지만 양육비를 네가 쓸지 애들이 쓸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주었다. 세 번째 사례, 박모 씨. 사치 심한 아내와 2017년 이혼한 뒤 전처의 카드비 수천만 원을 갚으며 초등학생 셋을 아버지가 양육을 했던 모양이에요. 양육비 줄 돈 없다는 전처가 SNS에 해외여행 사진과 명품 가방 사진을 띄워서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어제 양육비 해결 모임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전 배우자 108명을 아동학대죄로 처벌해달라. 6번째 집단 고소인데요. 그동안 전 배우자 총 460명이 고소가 됐습니다. 이야, 백 팀장님. 네.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남편이 이렇게나 많아요. 네. 지금 보면 여가부 통계를 보면 10명 중 6명 이상이 이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 혹여나 몰수라든가 압류될 거에 대비해서 가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면서 또 호화 생활을 하는 남편도 있고 또 가끔 아내도 있다라고 해요. 방금 보셨듯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해외 여행하는 거라든가 명품 가방을 자기 SNS에 올려서 이걸 본 아이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먹고 못 살아, 엄마 이렇게 잘 사는데 하면서 상처를 입는 이런 아이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 사례인데요. 사실 보면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그리고 이제 16,000유로라고 하는데, 자, 비자 발급도 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 면허를 정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주거든요. 내가 부부로 있을 때 슬하에 자녀가 생기면 그걸 법적으로라도 보장을 해주고 양육하는데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걸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법으로 규정을 했는데,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하에 자녀가 나면 법에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보호를 하는 제도가 바로 프랑스 제도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혼모 같은 부분이 상당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런 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남편들 지금 코피노라는 얘기 있죠. 예. 이거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코피노가 뭐냐면 필리핀에 유학이나 아니면은 그 일로 가가지고 프랑스 여인과 성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 버리는데, 이게 지금 2만에서 3만 명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뭐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형태가 사회 문제 되고 있죠. 특히 필리핀 같은 데는 굉장히 그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측면인데, 양육비 제발 좀 내가 낳은 아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성인 될 때까지 도와달라는 말씀을 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손수 변호사님, 궁금한 건 네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게 네. 아동학대죄로 처벌이 가능하냐? 이번에 또 여러 사람을 상대로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고소했어요. 하지만 이게 형사처벌 대상, 즉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아동학대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 아동학대 행위는 이제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아동복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금지 행위 중에 하나가 가장 근접한 게 이겁니다. 이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이런 건데요. 근데 이거 보면은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이에요. 근데 이게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얘기는 양육권자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양육을 하지 않지만 또는 양육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육을 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아동학대죄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또 이번에 그 고소를 한 그런 고소인들도 그동안 이거 이렇게 고소했지만 처벌 안 되는 거 안다. 하지만 정말 이걸 처벌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양육비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좀 알아달라는 건 취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양육비는
지금 돈이 없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나 지금 정했지만 약속했지만 돈이 없어요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양육비는 이렇게 특징이 있고요. 또 돈이 있지만 안 주거나 못 주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주 일부겠습니다만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 예. 재혼 배우자가 반대해서 또는 재혼 배우자의 눈치를 봐서 이걸 못 주거나 안 주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수단이 이제 마련되고 있고 특히 양육비 이행관리원도 설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감치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안 주면 이거 양육비를 안 내면은요, 안 주면 가둬놓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정말 정말로 진짜 가둡니다. 데려갑니다. 해서 그렇게 하는 순간 잠깐만요. 해서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돈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 참, 줄 형편이 되고, 줘야 한다면, 줘야죠. 참.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